2022년 2월 10일 토요일 빠밤 등장! 와, 요새 장 진짜 너무 멀미나. 어제 매수 포인트를 잡긴 했는데 하루 만에 올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그걸 뚫고 내려서 TQ는 심지어. 와, 악재가 막 겹쳐지고 있어. 그래서 무서우니까 어떡해? 사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샀어. 그리고 댓글 한번 봐볼게. 오늘 그래서 좀 추래. 어제 막 주식장 보면서 샀니라고. 좀 추레하당. 그러고 댓글은 쭉 봐보면 주가를 예측한다라 위험한 발상. 주가 예측하는 거는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동의. 근데 나는 그래서 주가를 예측해서 와 여기서 풀매수다. 여기서 그냥 막 영원의 풀매수 이런 거는 안 하고 주가 예측해서 요 정도면 저점이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 주점은 이쯤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야지 하는 전략을 세우는 지도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위험하게 사용하진 않고 있어. 전략이 좀 있어야지 나도 마음 놓고 주식 투자를 하겠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계획 없었으면 진짜 패닉 왔을걸? 맞지? 계획이 있었는데도 깜짝 놀랐다고. 아직도 컵앤핸들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어제부터 컵앤핸들 패턴을 깨졌어. 와장창 깨졌어. 컵 깨졌어. 뉴스랑 차트랑 따로 가도 신년대로 가세요. 고마워.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코스트코 차트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차트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럼 전 테슬라 부탁드려요. 그러면 유쾌한 사람이니까 테슬라 한번 보자. 유쾌한 거 너무 좋아. 테슬라 한번 봐보면은 테슬라 그래서 내가 한번 미리 살짝 봤지. 그래서 보고 왔는데 나는 저점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그래도 이 중에서도 또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피보나치 도구를 많이 이용하거든. 그래서 피보나치를 원래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는 게 아닌데 얘는 뭐 딱히 요렇게 잡는 게 더 잘 맞아가지고 요렇게 잡아서 봤고 그랬더니 382 라인 0.382 라인을 잘 이용을 하면서 가고 있었고 어제 많이 음봉 길게 띄우면서 0.618 라인을 지지를 했다라는 걸 봐서 어제 여기쯤에서 사기 괜찮았겠다. 나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하면서 분할 매수 해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그러면은 더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0.786 라인은 여기서 매수하고 한번 넘길 것 같아. 한번 넘기고 그리고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가 약해서 쭉 움직일 것 같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0.786 라인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넘기고 그 다음에 1라인쯤 여기서 한번 구매하고 1.27 라인 요쯤에서 한 번 더 구매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러프하게 가격대를 말해보면 1라인은 790에서 800달러, 1.27 라인은 750에서 760달러. 요게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저점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매수할 만 하겠다 하는 포인트들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리키마루 씨는 보니까 미국 주식은 우상향 해왔고 좋은 미국 레버리지 ETF는 결국 큰 수익을 주니까 믿음을 갖고 지속 투자하려고 합니다. 믿음 갖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지성으로 몰라 지금 뭐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겠고 그냥 미국 무조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산다. 이렇게 사는 거는 나는 반대. 전략을 갖고 미국 주식의 우상향 힘을 믿지만 그래도 저점을 잡고 이 정도면 나 마음 편할 수 있어 하는 기준들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전략대로 투자하는 거는 찬성. 근데 리키마루 씨 보니까 계획이 다 있어. TQQQ랑 속스를 어디에서 이제 얼마씩 구매를 했고 둘 다 5달러씩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전략 가지고 투자하는 거 너무 좋아. 뿅. 그런 거 있고 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그냥 영상 올리기나 하세요. 하락주에서 전화 아니고 놀리면 맞나요? 일기장 검사하는 사람이 많아졌네.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한번 봐. 보고 판단해. 주른이라 익절은 없고 줍지만 하고 있는데 시드가 얼마 없어. 어떻게 할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시드가 없어. 나도 이제 어제 사실 패닉바이를 짱 하면서 시드가 많이 없어졌어. 우리 더 떨어지면 같이 손잡고 은행 갈까? 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은행 왔어요. 브이로그 올라간다 나. 그러고 너무 무섭게 내리네요. 지금 별다른 뉴스를 못 본 것 같은데 뉴스가 떴어. 뉴스 봤어? 아주 무서워.
사진만 봐도 무서워. 그래서 무슨 한국 기사는 약간 어조가 달라지면서 너무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원문 기사를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봤더니 미국에서 3천 명의 군대를 폴란드에다가 또 보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침공할 거라고 경고했다. 라고 막 그랬고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푸틴이 쿠드 어택 할 수도 있대. 어택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2월 16일에 라고 말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보고 그렇구나. 2월 16일에 침공할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흐아 하고 공포감에 떨어진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은 CPI에다가 신용물 국채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고 또 전쟁 터져가 전쟁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말을 세게 이제 백악관에서 나와서 하니까 쭉 내리더라. 그치? 그래서 이런 뉴스를 받고 이거 키보드 맞아. 키보드야. 좋은 키보드야. 그래갖고 그럼 TQQQ 한번 봐볼게. TQQQ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매수 계획 잡아놨던 거는 0.5라인 이제 요거 좀 지지하면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회 준다면 0.618이랑 1라인 여기 한번 생각해가지고 분할 매수해야지 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 하루 만에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0.5 그래도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지지하면서 이 위로 움직이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악재가 빵 터지면서 0.786까지 쭉 내려와서 어떻게 나는 사야지. 계획대로 한다. 전략대로 한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전쟁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0.786 라인을 지지했다? 그러면은, 어, 아직까지도 지지선들 짱짱하게 있는 것 같고 방어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봤을 때 미국에서 전쟁 난 거 아닌데 전쟁 터졌을 때 진짜 대폭락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전쟁 이제 막 침공한다라고 엄청 무섭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그럼 나는 박스권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 최악의 시나리오 썼던 거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라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후에 더 써볼 수 있을 만한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쭉 한번 줄여서 봐봤거든. 그래서 쭉 봤을 때 보이는 데가 여기였어. 1.414 여기가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 그래서 이게 나스닥으로만 봤을 때는 12,500포인트 요쯤이야. 그래서 그 차트로 보면 되게 또 유난히 또 낮아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올까 싶긴 했는데 어차피 나는 계획을 그냥 세워놓고 그대로 할 뿐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보조지표 한번 봐볼게. 보조지표 보면은 일단은 어제 하락폭이 꽤 깊어나가지고 안 좋아지긴 했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거고 일단은 팔려는 사람들이 쭉 떨어지고 있었거든.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거 아직까지 고점은 낮춰가고 있긴 한데 이전 고점이랑 딱 똑같이 됐어. 사실 이거 계속 낮춰가면서 가지면은 되게 분위기 좋은 거였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점 여전히 낮춰간다는 거,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더, 이제 저점 조금 더 낮추는 모습 보면서, 요것도 조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줄고 있구나라는 거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성은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로 하고, 보이는 거 있고, 그리고 ADX 얘를 한번 봤더니,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말아 올리는 느낌을 주면서 이 팔려는 사람들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DMI 보조지표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변했냐? 그렇진 않았다. 그러면 나는 이 방향성을 믿는다 라고 봐가지고 아직은 상승하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봤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이제 첫봉 만드는 중이었으니까 기울기의 변화는 좀 있을지언정 위를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는 아직 크게 영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 장기적으로는 위를 보고 있다 라는 거 확실하게 봐두고 이 다음에 중기에서 지금 이제 첫 봉우리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다음 골짜기 나오겠다. 이 다음 바닥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가 나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군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여기 오기 전에 지금 하락폭이 깊게 나와서 주가 보고 나는 들어갔던 거고
그러고 단기도 봤을 때 일단은 아래를 보고 있고 장기도 아래를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아직까지 위를 향하고 있으니 나는 이 힘을 믿는다. 더군다나 스토캐스틱이 충분히 올라오지도 않았어. 장기 스토캐스틱 반까지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태어난 힘이 뭐다? 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상승하는 힘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짝 떨어졌다가는 결국에는 오를 거다 라고 믿기로 했고, 그러면 요거 조금 더 키워서 KDJ 한번 봐볼 건데, KDJ 장기로 봤을 때 이제 오실레이터 올라오면서 와 이제 확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끝에 살짝 꼬부라진 모습은 보여. 그래도 원래 KDJ가 스토캐스틱보다 조금 빼죽빼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정도 노이즈는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큰 방향성 자체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중기에서 봤을 때도 중기도 이제 저점 높여가냐 이거를 중요하게 봤는데 이전 저점보다는 좀 이전 저점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살짝 안 좋아졌는데 저점 계속 높여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인데 라고 보여줬는데, 그래도 계속 길게 보면은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방향성 역시 변하지 않았다 라는 거 보여줘가지고, 스토캐스틱 좀 늘려본 거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중기는 떨어진다, 단기도 아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쪽 보고 있으니까 큰 힘은 아직 작용해, 위로 보고 있는 힘 아직 작용한다 라고 보고, MACD 볼게. MACD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 오실레이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같이 올라가 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준선이 살짝 오실레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살짝 갭을 줄이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거 안 반가운데 라고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쭉 찔러서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았고 방향성 자체는 역시나 위를 보고 있다. 아직은 위를 보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 있고, 여기도 중기 같은 경우도 어제 요렇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살짝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단기도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지만 큰 방향성은 어디? 위를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난 저 힘을 제일 세게 믿어 하고 생각하고 보는 거고, RSI도 조금 더 뜯어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얇은 게 내시방봉, 굵은 게 1분 기준인 거고, 빨간색은 얇은 게 15분봉, 굵은 게 30분봉 이렇게 해서 뜯어가지고 같이 보는 거고, 사실 보조지표 보는 법은 뭐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봤을 때 RSI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럼 저점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RSI 엄청 내가 이때까지 가볍게 보면서 저점 여기서부터 계속 높여가고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여기보다는 저점 살짝 내리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위쪽을 보고 있다. 그리고 4시간 봉하고 1봉하고 4시간 봉이 위쪽에 이제 위치하면서 아직은 이제 뭐지? 이거 거꾸로 안 됐다라는 거 보여져가지고 그래 아직은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 RSI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럼 단기로 봤을 때는 내려오지. 단기로 봤을 땐 내려오는 거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 올라오는데 단기로는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기회로 본다. 이거는 아직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치, RSI에서도 똑같이 말해주네 라는 거 있어.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고, RSI도 같은 얘기 해주고 있구나 라고 봐서, 그래서 TQQQ 결론, 일단은 나는 박스권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0.786 라인 어제 기회를 줘서 구매를 했다. 아직까지도 1라인 요쯤을 아마 지지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은 일단 시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도 미국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지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힘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가지고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내리는 거는 기회다 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매수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계획도 늘 세워놔야 되니까 그 다음 하락선을 의미있게 보는 데는 이제 TQQQ상 44달러, 45달러 요 정도 선이 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박스권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요거 보고 또 구매했거든. 선제지표로 내가 쓰는 게 DRN, 요게 부동산인데 얘가 추세선만 지켜주면은 내가 모르는 위협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제도 그렇게 내리는데도 추세를 지켰거든. 이걸 보면서 괜찮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TNA 중소형 얘네에서 제일 먼저 돈이 빠지는데 얘마저도 움직이는 거 움직임 요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진짜 박스권에서 움직이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번 더 굳히게 됐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박스권 움직임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남은 예수금을 마지막에 언제 털어넣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중기 스토캐스틱이 골짜기 만드는데 침체권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충분히 주가들이 저점에 와 있고, 이 상태에서 중기 스토캐스틱이 침체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아마 박스권 뚫고 내려가는 정도의 또 깊은 하락폭이 나와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가 매수는 요때 이제 풀매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장을 보기로 했어. 그럼 TQQQ 여기까지 보고 티클 한번 이어서 볼게. 티클 같은 경우에도, 티클은 사실 얘는 TQQQ보다 요번에 하락폭이 적었고 더 방어력이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0.5에서 0.618 요 사이에서 잡아봐야지 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얘도 0.786 근접해서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어떡해?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기회 줬으니까 당연히 이 기회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TQQQ랑 마찬가지로 티클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큰 하락은 없겠군. 그러고 보조지표 보면서 마저 얘기해볼게. 보조지표 일단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지? 여기서부터 좀 편하게 볼게. 어쨌든 팔려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진 늘어나고 있다. 그치만 그 힘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그렇다라는 거, 나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봤을 때 여전히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 있고, 중기하고 단기는 아래를 보고 있지만 얘가 제일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 상승하는 힘 작용하는 거다라고 보고, KDJ로 조금 더 스토캐스틱 확대해서 봐보면은 얘는 오실레이터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위쪽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서, 그래서 아직 방향성은 살아있군 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중기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점 살짝 이렇게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는 내려오는 거 요거는 상승하고 있는 힘 크게 작용하는 중에 단기로 내려오는 거, 이건 기회지 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구매를 하게 된 거고, MACD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실레이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갭 줄이면서 오는 신호는 별로 안 좋은 모양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위쪽 보고 있고, 그리고 중기도 이렇게 위로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 거고, 그 끝에서 지금 하락폭이 깊어서 살짝 눌러주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위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것도 요 힘을 나는 믿겠다 라고 보는 거고, RSI도 계속 올라가는 힘 잘 작용하고 있을까 보면은, 얘가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 RSI도 분명히 TQQQ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보면은 얘도 저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인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지금은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낮추긴 했지만 일단 4시간 봉하고 일봉하고 얘네가 리버스 나지도 않았고 정방향으로 잘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눌러주는 건 오히려 기회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지표들도 아직은 방향성이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티클 너도 기회다 해가지고 얘도 같이 담았던 거고, U% 한번 이어서 봐볼게. U%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제 내가 마음 먹었던 거 0.5 라인, 이때는 지지하면서 움직였으니까 0.5에서 0.618 라인 한번 여기서 사봐야지 했는데 618을 장중에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던 거고, 오히려 6%가 조금 더 잘 버텼다는 거 보이지? 그렇네, 그치? 그런 거고, DMI 한번 이어서 보면은 헤헤 살려는 사람들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확 기울기 어쨌든 이렇게 가지만 방향성 자체는 변했냐? 나는 그거 제일 중요하게 봐. 방향성 안 변했다. 그러면은 조금 힘이 약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스토캐스틱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이 아직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중기는 이제 골짜기 한번 만들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 단기도 한번 눌러주고 있다. 하지만 장기로 늘어나니까
위 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런 모양 만들면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직도 변함이 없는 거고, KDJ를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 오실레이터 한번 이제 뚫고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찍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방향성은 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중기로 봐도 저점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별로 흐름이 조금 덜 좋아졌지만 그래도 방향성 계속 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위를 장기에서 위를 보고 있을 때 단기가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제 샀다. MACD도 이어서 보면은 MACD도 이때까지랑 마찬가지로 다른 TQ랑 티클이랑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가까이 한번 또 꼬부라지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얘는 별로 좋지 않지만 방향성 장기로 위 보고 있고 중기도 위쪽으로 흘러가던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단기만 이제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RSI 한번 볼게. RSI도 얘가 자꾸 로딩이 많이 걸린다, 그치? 보면은 아마 일봉에서 4시간 봉이 일봉보다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저점 높여가는 모습 아주 분위기 좋게 흘러가다가 요거 기울기 조금 완만하게 하는 거는 별로 반가운 사인은 아니다 라는 거 보여지고, 단기로 눌러주는 거는 그래도 이 방향성에서는 좋다, 기회다 라고 판단해서 6%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샀어. 살 수밖에 없었지. 0.618 라인이면. 그렇게 해서 사서 본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다음에, 근데 주가보다는 사실, 보조지표에서, 얘도 중기보조지표에서 침체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추가 구매할 것 같아. 보조지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어. 그럼 속스를 한번 이어서 볼게. 속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세웠던 이 익절 계획들이 너무 허망하게 보인다, 그지? 그랬던 거 있고, 쏙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폭이 커가지고 0.786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래도 최근에 0.5 라인 위로 짱짱하게 지켜주면서 그래도 얘가 제일 방어력이 좋나, 잘 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순식간에 0.618 라인까지 일단 내려왔던 거고, 여기서 기회라고 생각해서 샀던 거고. 그러면 사실 다들 피보나치 안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TQQQ 보면서 말했던 이유들을 전제로 나는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박스권은 지켜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고, 아이코 속스 같은 경우에는 팔려는 사람들이 가파르게 올라왔네 끝에, 그치?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래, 팔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요것도 보이는 거 있어. 그래서 방향성은 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스토캐스틱은 장기 스토캐스틱 위로 올라오고 있는 힘 지금 중간까지도 못 온 거 보이지?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좀 세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기로 내려오는 거, 단기로 내려오는 거는 기회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추가 매수할 용기가 났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오실레이터 도전했다가 약간 찌글하는 모습 보이지만 아직까지 요 큰 방향성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왜냐? 중기에서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향성 요거 건재하니까 단기적으로 눌러주는 거 문제 없어, 이거는 기회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어제 추가로 구매를 했어. 그렇게 본 거고, MACD 같은 경우에 오실레이터 향해서 내려오면서 안 좋은 모습 보이지만 장기 아래에서부터 위 보고 있고, 중기도 마찬가지 단기는 살짝 아래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과열권 근처에 아직은 있다, 그치? 그런 거 보여지는 거고, RSI RSI도 지금까지 봤던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지, 그치? 역방향 틀어진 것도 없고 저점 높여가고 있고 단기론 떨어지고 있는 거 너도 기회다라고 봐가지고 추가로 구매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추매 계획은 다 똑같아. 스토캐스틱 중기가 침체권까지 내려온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때는 진짜 저점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추매를 할 예정인 거고, 우리 불즈 이 녀석. 불주는 보조지표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볼게. 그래도 불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켜줬다, 그치? 추세 이렇게
좀 뭐랄까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요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켜갈 거야 라고 판단했던 거 요거는 지켜줬네. 그러니까는 불즈 그치만 사실 TQ랑 티클이랑 유브로 다른 애들 봤을 때 다시 조금 더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저점 잡기 참 힘들다 그치. 그래도 피보나치 이때까지 의미 있게 썼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1.272, 1.414, 1.618 얘네를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추매할 계획이 있다면 그걸로 봐야겠다. 일단 근데 나는 요거 불즈 차트를 믿기보다는 그냥 주요 지수들 얘네가 중기에서 중기 스토캐스틱에서 침체권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구매를 하면서 불주도 그때 같이 살 것 같아. 응.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는 거고 유다오 한번 봐볼게. 유다오도 이제 흐름 좋게 가다가 어제는 떨어졌지. 어제는 버티지 못했겠지.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던 거고 그래도 얘는 하락이 마이너스 4.39%밖에 안 된다. 잘 버티고 있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 있고 얘도 그래서 0.5에서 0.618 사이 요쯤에 이제 기회 주면은 요쯤에서 어제 샀던 거고 너무 기회 괜찮았지. 나는 그래서 잘 샀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유다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애들이랑 보조지표 똑같이 말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때 얘는 흐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어제도 올라왔어도 기울기 아직까지도 어 좋은 기울기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살려는 사람 늘어나는 속도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방향성도 어쨌든 좋게 가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장기 스토캐스틱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얘는 중앙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다른 애들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 그래서 흐름 더 좋다는 거 보여지는 거고 중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봉우리 만들고 내려오고 있다. 이거는 예상을 했잖아.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제 골짜기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진행하나 이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진짜 요 정도 왔을 때 이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줬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단기에서 눌러주는 거 기회라고 봐가지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 위쪽 보고 있으니까 라고 판단하는 거고, KDJ로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좋아 보이지? 장기, 중기 위쪽 보고 있는 거고 단기로 내린다? 기회라고 봐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고 MACD 같은 거 경우에는 얘는 오시레이터 이제 가까이 갭을 내려가면서 꼬부라지는 모습 보여줬던 거는 안 반갑지만 그래도 장기에서는 그리고 중기에서는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 좋은 모습 그리고 단기로는 살짝 눌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있어.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우지수가 확실히 잘 버티고 흐름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좋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섹터를 역시 다양하게 골고루 가져가는 게 중요하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상했지? RSI도 전체적인 방향성 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있고 단기적으로는 눌러주고 있다. 그러면 유다우 괜찮다. 흐름 괜찮고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파스 이어서 봐볼게. 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움직였나 라고 봤더니 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떨어지긴 했는데 파스는 추가로 안 샀어. 왜냐하면은 나 아래에서 포지션 충분히 잡아놨어가지고 요 위에서 사면 지금 불타기거든. 그래서 불타기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좀 더 지켜보려고 얘는 추가 구매 안 하고 조금 지켜봤던 거고. 근데 내가 예상했던 매수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데는 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면 파스는 지금 훨씬 흐름이 좋겠군 하고 예상을 하고 DMR을 보면은 이양 팔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다 그치? 여기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아직까지도 좋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요것 살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조금 쭉 길게 아래로 삑 하고 찌르긴 했지만 그랬다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어서 보면은 스토캐스틱도 와 얘는 둥글리는 모습도 거의 없어 보이고 그냥 위를 향하고 있고 지금 중기 스토캐스틱은 과열권에서 첫 봉우리 만들고 있다. 그럼 이 다음 골짜기 어디서 만들지 요거 침체까지 오면 그때는 기회라고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있고 단기로 내려주는 거 중장기가 지금 상승하는 기조니까 좋아.
기회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KDJ로 좀 크게 봤을 때 KDJ 상에서는 약간 둥글리는 거 있긴 한데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중기에서 봤을 때도 저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거 계속 흐름 똑같이 하고 있고, 장기하고 중기가 위를 보고 있는데 단기가 아래를 봐?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파스 MACD 한번 이어서 볼게. 근데 파스 MACD는 어쨌든 좀 안 좋은 게 떴어. 파스에서는 안 좋아 보이는 게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주가랑 완전 따로 가는 다이버전스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거슬려. 다이버전스까지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높여버렸다? 이러면은 다이버전스 크게 나온 거여가지고 와 이거는 하락 신호다 라고 세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요 정도 좀 거슬린다 라고 보여지는 거 있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위를 보고 있고 중기에서도 위를 보고는 있고, 근데 여기서는 더 뚜렷하게 보이지.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여기서 낮춘 모습 보여지는 거 있고, 단기에서도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MACD는 안 좋은 신호가 나왔네 하는 거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RSI 한번 이어서 보면은 RSI가 얘는 고점권까지 많이 갔던 거고, 그치? 거의 과열권 가까이 올라갔었고, 여기서부터 지금 아래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저점 높여가는 거 잘 간다 잘 간다 보기만 했는데, 지금 고점에서부터 조금 꺾이고 있다는 모습은 안 좋은데, 심지어 여기서 지금 단기가 또 팍 떨어졌어. 고점권에서 이렇게 단기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하락 신호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MACD하고 RSI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스 이때까지 잘 버텼고 아직까지도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MACD랑 RSI 말을 크게 믿고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하락폭이 보인다 라고 보여져.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랑 그리고 중기 스토캐스틱까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러면서 추가 매수 해갈 예정이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트 한번 봐볼게. 원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움직였나 라고 하고 봤더니 일단은 어제도 0.5라인 피보나치 요거를 지켜줬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얘 자체도 사실 방어력 괜찮게 지금 잘 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와 이건 사야지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던 거 있고, DMI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DMI가 DMI가 사실 크게 장기로 봤을 때는 아직 고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직전 고점이랑 거의 지금 비슷하게 와가지고 요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이거는 좋은 사인이 아닌데 라고 보여지는 거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높여가면서 잘 가고 있다라고 계속 봤었는데, 요것 자체도 이전 저점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까지 오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안 좋은 형태인데 라는 거 보여줘. 그래서 조금 DMI 약간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막 올라오고 위를 보고 있어. 이거 힘은 아직 있다 라는 거 보여주고, 중기 과일건 뾰족 찔렀다가 이제 골짜기 만들러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단기도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지만은 지금 막 태어났고 기울기도 괜찮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힘이 아직은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KDJ 한번 이어서 보면은 KDJ 같은 경우에도 오실레이터 만나가지고 이제 살짝 기울기 줄이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위다라는 거 보여주고, 중기에서 얘는 어떻게 움직였나, 일단 아래 저점보다는 높여가면서 하는 거 보여줬고, 요것도 직전 저점보다는 높여가는 거 보여주면서 괜찮겠다 라고 보여줬고, 단기에서는 내려준다? 기회 라고 판단했어. 그랬던 거고, MACD 한번 봐볼게. MACD 여기서도 안 좋은 신호, 그치? 근데 얘는 침체권에서 여기서 지금 꼬부라지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장기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중기도 일단은 살짝 기울기 완만하게 줄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에 침체권이어가지고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방향성을 보는 게 얘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어. 그리고 RSI 한번 이어서 봐볼게. RSI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얘는 파스만큼 위에 고점 올라가지도 못했고, 지금 중간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저점 올라가고 있는 요 방향성 일단 봐주면 될 것 같고,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는 일단은 높은데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도 안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얘는 이렇게 보인다면 저점 높여가는 거를 주로 봐야겠군. 주력해서 봐야겠군. 하고 보여지는 거 있어. 근데 얘도 직전 애매하긴 하지만 요거보단 높여지면 요거보단 조금 떨어졌네. 이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 RSI하고 DMI에서는 조금씩 안 좋은 신호 주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이랑 MACD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힘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투도 단기적으로 살짝 내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힘 아직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오늘 차트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나는데 안녕. 어제 하락장에 그냥 또 TQ 59에서 58에서 250주 샀어. 아직 마이너스 6천이야 라고 남겨줬는데, 쭈니 내 영상 안 보지? 59에서 58이면 0.38이 라인 여긴데 나 목표 삼았던 게 55.99, 그 전에 0.5 라인 지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타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야, 잘했어. 그래도 마이너스 6천에도 웃을 수 있는 쭈니가 승자라고 생각해. 그래도 이왕이면 저점 잡을 거면 내 이기도 이렇게 댓글 남겨줄 거면 한 번씩 조금 참고 좀 해주라. 응? 알았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보고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낼까? 마밤. 오늘의 결론. 그래서 전쟁 이슈가 났지만 전쟁? 뭐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피보나치 의미 있게 쓰면서 지지해주는 것도 봤고 차트상에서, 게다가 보조지표들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위를 향하고 있다. 요거 세 가지 판단해서 그래, 나는 그러면 박스권 움직임일 거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게 쓰고 어제 샀어. 하지만 사실 더 하락폭이 보였다고 해도 어제 그렇게 매수 계획 딱 세워놨는데 저 정도 떨어졌는데 안 살 수 있어? 사야지. 그치? 뭐 떨어지는 장 내가 붙잡아서 올릴 수도 없고,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거 보면서 묵묵히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대응 잘 한 것 같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 주말 잘 보내. 주말 동안에 좀 해결 잘 됐으면 좋겠다. 그치? 그런 바람이 있어. 안녕.